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김윤희입니다. 오늘 저는 많은 중년 남성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40이 넘은 여성들 이미 결혼하고 자녀까지 둔 분들이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성적인 욕구가 더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저를 더욱 놀라게 했던 건 그 욕구를 해소하는 장소가 침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회사에서, 헬스장에서, 익명 채팅방에서 혹은 러닝 모임에서 그 갈증을 채웁니다. 조금은 낯설고 이해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듣고 상담하며 뒤늦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수많은 남성들의 고통을 지켜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우리 아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더더욱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바로 곁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충격을 주기 위해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해해야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고 부부로서의 평온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부터 저는 4가지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중년 여성이 가장 쉽게 감정적 연결과 육체적 쾌감을 찾게 되는 곳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 당신은 곁에 있는 여성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장소는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놓치기 쉬운 곳입니다. 바로 회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는 진지하게 일만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가 상담했던 수많은 사례를 보면 오히려 직장 내 관계에서 시작된 부부 갈등과 이혼이 적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중년 여성에게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자신이 인정받는 사람, 존중받는 존재로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집에서는 엄마, 아내, 며느리일지 몰라도 회사에서는 팀장, 동료 혹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존재하죠. 특히 야근 후 함께 남는 시간, 점심시간에 나누는 대화, 함께 프로젝트를 해내며 겪는 스트레스 속에서 뜻밖의 공감이 피어납니다. 이건 단순한 유혹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누적된 감정의 결핍이 우연히 옆에 있는 한 사람에 의해 채워지게 된 결과일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균형 효과라고 부릅니다. 누군가와 충분히 나누고 충분히 받아들이게 되면 그 관계는 점점 깊어지고 결국 자신이 정해놓은 선을 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저는 한 여성 내담자의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일부러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남편보다 저를 더 이해해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그 누구보다도요. 혹시 이 말이 낯설지 않게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어쩌면 지금 여러분 가까이에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해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하지만 직장이 전부는 아닙니다. 겉보기엔 단순히 건강을 위한 장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과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러닝크루입니다. 혹시 러닝크루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중년 직장인들 사이에서 함께 뛰는 모임. 러닝크루는 지난 몇 년 사이 큰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한강변이나 공원에 모여 스트레칭하고 함께 걸음수를 세며 달리기 시작하죠. 하지만 어느새 그들은 운동 이상의 것을 나누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건강하고 순수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해보세요. 하루 종일 일에 치인 47세의 한 여성이 러닝크루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지영 씨, 정말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같이 해봐요. 이런 격려의 한마디가 어쩌면 남편이 한 주 내내 해주지 않는 말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룹 내의 건장한 남성들은 뒤처진 여성 회원의 속도에 맞춰 함께 달려주고 함께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며 건강, 자녀 이야기, 그리고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까지 나누게 됩니다. 운동으로 몸이 달아오르고 호르몬이 상승하는 그 순간 사소한 눈빛 하나, 스치듯 닿은 손끝 하나가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뱃살 빼려고 간 건데
가슴이 달릴 때보다 더 빨리 뛰게 만드는 사람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 후엔 가벼운 맥주 한 잔, 늦은 밤 카페에서 나누는 대화. 이 모든 것이 친구를 넘어선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별의 경계가 느슨하고 분위기가 활기차며 열린 공간일수록 감정은 예상보다 훨씬 쉽게 선을 넘곤 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 가족 안에서 여성으로서의 나를 잊고 살았던 중년 여성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가 러닝 후에 잘했어요 라고 말해줄 때 슬며시 미소가 지어진 적 있나요? 그 사람의 눈빛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린 적은요. 그렇다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같은 이유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나도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그 느낌을 다시 찾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러닝크루가 몸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공간이라면 오픈 채팅방은 감정이 훨씬 더 대담하고 빠르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단 몇 줄의 메시지로 말이죠.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조용히 성장한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익명 채팅의 세계입니다. 얼굴도 주소도 없이 그저 가명 하나, 작은 아이콘 하나만으로 현실에서는 차마 털어놓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 곳이죠. 혹시 이런 방 이름을 스쳐 지나간 적 있으신가요? 밤의 친구들, 외로운 사람들의 모임. 이 중에는 기혼자만 입장 가능한 채팅방도 있습니다. 이곳의 규칙은 단 하나. 과거는 묻지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을 즐긴다. 그곳에서 오가는 첫 인사들은 이렇습니다. 남편 출근 시간 몇 시예요? 가장 외로운 시간은 언제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들만의 은어도 존재합니다. 커벙, 커피 번개. 즉 빠르게 만나자는 의미. 척출, 배우자가 외출한 틈을 노린다는 뜻. 얼공등, 얼굴 공개 등급제. 신뢰가 쌓여야만 얼굴을 보여줄 수 있다는 암묵적인 룰이죠. 52세 여성 한 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들어간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매일 밤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생겼죠. 남편이 10년 전부터 하지 않던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대화는 현실로 나왔고 만남이 이어졌고 때로는 단순한 말벗을 넘어서는 관계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부정하거나 옹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Dayman. 이것이 지금 수많은 중년 여성들이 공감을 찾아 떠나는 방식이라는 걸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며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가슴이 두근거릴 만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목적도 이유도 없이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 한마디를 들은 게 대체 얼마나 오래 전이었는지. 바로 그것이 이 채팅방들이 존재하고 계속해서 커지는 이유입니다. 상처받은 감정들이 잠시 숨 쉴 수 있는 감정의 피난처처럼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겉보기에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땀을 흘리기 위해 찾는 곳.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선 넘는 관계가 시작된 공간. 바로 헬스장입니다. 사람들은 잘 말하지 않지만 운동은 인간의 감각을 더 민감하게 만듭니다. 심박수는 빨라지고 호르몬은 풍부하게 분비되며 둘이 함께 호흡을 맞추며 운동하다 보면 그 친밀감은 어느새 선을 넘게 되죠.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PT, Gain Trainer. 매 동작을 알려주고 자세 하나하나를 바로잡아주며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요. 오늘 정말 잘하고 계세요. 오늘따라 얼굴빛이 더 좋아 보이시네요. 이런 짧은 말들이 중년 여성에게는 남편에게서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말들이기도 합니다. 한 고객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처음엔 그냥 살 좀 빼려고 등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가 제 생일을 기억하고 저녁은 맛있게 먹었냐고 문자를 보내고 새 운동복 입은 날엔 예쁘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남편이 한 번도 해주지 않던 말들이었죠. 그렇게 선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가족법 전문 로펌들에 따르면
헬스장에서 시작된 외도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당사자들조차 처음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건강해지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잦은 접촉, 적절한 타이밍의 관심,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감정의 공백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배우자가 헬스장에 꾸준히 다니고 있다면 의심부터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작은 변화를 먼저 살펴보세요. 셀의 운동복, 트레이너 얘기를 할 때 반짝이는 눈빛, 예정보다 길어진 운동 시간. 대화해보세요. 관심을 표현하세요. 왜냐하면 단지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서 그 관심을 찾지 않아도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우리는 함께 겉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욕망을 채우고 수많은 선 넘는 관계가 시작되는 4가지 공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회사, 리어닝 크루, 익명 채팅방, 그리고 헬스장.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뜨끔하거나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다면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더 조용하고 정교하게 우리 일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누구나 일부러 선을 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의 공허함, 외로움, 그리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본능은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면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어디론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든 건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건 단 하나, 당신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떤 나이든 간에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관계의 회색지대로 들어가고 있다면 잠시 멈춰 서서 자문해보세요. 무엇이 나를 흔들리게 했을까? 무엇이 내 마음을 설레게 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지금 내 관계에서 나는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외도는 단지 욕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잊혀진 마음이 보내는 조용한 구조 신호입니다. 혹시 지금 어딘가 외롭고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면 바라건대 당신의 손을 다시 잡아주던 그 사람과 다시 연결되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멀어질까봐 두렵다면 오늘 밤 이 한마디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하루 괜찮았어. 그저 묻고 끝내지 마세요. 앉아서 진심으로 귀 기울이세요. 휴대폰 없이 서두르지 않고 중간에 말을 끊지 말고 때로는 따뜻한 눈빛 하나, 가볍게 잡아주는 손 하나, 작은 고개 끄덕임 하나가 상대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에이, 나는 여전히 보이고 있구나.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나. 그리고 바로 그 짧은 순간이 멀어졌던 마음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제가 의미 있다고 느껴지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겁니다. 당신의 건강, 행복, 그리고 중년 이후의 진짜 연결을 위한 진실하고 꼭 필요한 이야기들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